예,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다음 이제 166쪽에, 3절, 도시공개시설 부지. 뭐 부지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땅 아니면 예정지, 그 중에 예정지 뜻이 강하다고 그랬죠. 먼저 도로 만들 땅. 거기다 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개인 건물 지을 수는 없죠. 굵은 1번, 도시군관리교로 위치 결정. 뭐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위치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교로 결정한다. 동그라미 2번, 도시군관리계 결정고시가 있으면 국공유지로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도시군관리교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 양도할 수 없다. 위반하면 무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 땅, 지방 땅, 공적 사업 하는데 써야 되고, 공적인 땅은, 그다음에 개인 땅도 다 사들여 사는데, 공적인 땅 내다 팔면 다시 또 사들여야 되잖아요. 쓸데없는 낭비하지 말자. 또 거기에 우선 약간 나쁜 짓 끼어들 수 있으니까 아예 무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요. 공법에 무효이다. 딱 두 번입니다. 많지 않죠. 민법에서 성립 요건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무효인 것도 있고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중요한 차이죠. 공법에서 무효이다. 딱 두 번입니다. 국토계획법 시설부진에 국공유지 내다 팔면 무효이다. 주택법 저당권 설정 제한 부기등길 이후에 양수해봤자 무효이다. 이제 그건 뭐냐면 선부장에서 집장사가 돈은 다 받았죠. 그러면 집 지어서 깨끗하게 넘겨줘야 됩니다. 근데 나쁜 짓 하지 말고 부기등기를 다 해놨는데 그 뒤에 어찌고 저찌고 장난해봤자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효이다. 셋째 줄은 관계없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표는 이제 옆쪽에 있는 내용을 먼저 당겨온 건데요. 보시면 167쪽을 먼저 읽고 시작하죠. 167쪽에 굵은 2번 도시공개시설 부진에 건축물 공작물 설치 금지.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등은 철출 때 도시공개시설 설치 장소로 결정된 우리나라 땅 지상수상 공중수중 지하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금지이죠. 개인은 지어서는 안 된다 뿐만이 아니라 허가해 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부지로 결정되면 건물을 못 짓게 되는 겁니다. 다시 앞쪽이요. 166조 아래표요. 시설 부지에 대한 거죠. 시설 부지가 있는데 여기에 시설 결정이 되면 나 이제 건축물, 공작물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못하게 하는 거냐면 지금 앞에 시설 사업에서 보셨듯이 첫 번째 도시군관리기구로 위치 결정한 거죠. 다음에 시행자가 정해지고, 시행자가 두 번째 계획, 설계도를 써내고, 두 번째 계획, 설계도, 실시계획 확정되면 사업을 하는 거죠. 사업을 하게 되고, 사업을 할 때는 초가집 할머니 지붕 위에다가 아스팔트를 갖다 부는 게 아니라 다 매수를 해야죠. 매수해서 협의 매수, 강제 매수 해서 다 지 소유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기 걸 철거하는 거지 남의 걸 철거할 수는 없죠. 철거를 하면서 설치,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있던 거 다 사들여서 철거를 해야 될 거죠. 다 사들여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어봤자 다 낭비다. 짓지 마라. 허가하지도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빨리 사업을 해야죠. 빨리 사업을 해야 됩니다. 위치 결정됐으면. 사가서 사업을 해야죠. 이 개인들로 보면 땅 샀는데 아니면 땅이 있는데 건물도 못 짓는 땅이 됐습니다. 시설 결정된 순간 건축물, 공작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럼 빨리 사가라고요. 근데 한참 지나도록 건물도 못 짓는 상태로 놔둔 채로 한참 지나도록 사업을 하지 않으면, 사가지도 않으면, 그러면 여기 땅 산 사람, 땅 가지고 있는 사람 재산세 내려고 땅 샀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쓸데없이 재산세만 내고 있고 답답하죠. 이놈들아 빨리 해라. 한참 지나도록 안 하면. 그게 166쪽입니다. 166쪽의 두 번째 표. 2년 지나도록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큰 건 지을 수 없죠. 시설 만든다는 건 살아있으니까. 가공, 개제 할 수 있다. 둘째 줄여. 10년 지나도록 사업하지 않으면 지목이 돼인 땅은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이놈들이 사가면 다행이고 안 사가면 조그만 거 3층이야 공작물 건축할 수 있다. 20년 지나도록 안 하면 시설 결정 자체가 꽝 된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싹 없어진다. 원래 땅으로 돌아간다. 건물 지을 수 있게 된다. 10년 지나도록 사업을 하지 않았거나 사업할 필요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라. 그래서 여차저차 과정을 거쳐서 해지 결정이 되면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10년 미집행이고 어찌고 저찌고에 해당하면 이놈들아 너네들 사업할 가능성이 없잖여. 그러니까 이제 10년 미집행이 어찌고 저찌고 요건이 되면요. 그럼 빨리 이걸 해제하라. 해제 결정이 되면 그러니까 원래 땅으로 들어와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해제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쭉 이어집니다. 건물 지을 수 없다에 그러니까 대비되는 거죠. 요거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겁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167쪽에 굵은 3번 단계별 집행계획 결정과 수립과 고시. 그러니까 양과 1번 해설, 동그라미 1번 옆에 있는 조그만 표요. 그러니까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이미 착수했으면 그냥 가면 되고 계속 가면 되고. 둘째 줄 3년 내외 착공 일정. 얘는 지금부터 3년 안에는 착공합니다. 얘는 돈 없습니다. 나중에 봅시다. 3년 뒤에나 봅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라고 부르고 그것을 단계별 집행 계획. 1차에 한다, 2차에 한다. 집행하겠다. 계획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언제 착공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래서 여섯째 줄 착공 일정을 발표하는 것을 단계별 집행 계획을 한다. 양과 리본 9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등은 다음 쪽 와서요. 도시공계획 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시공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3개월 이내 재원 조달 계획, 보상 계획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시설 결정됐으면 얘는 지금 3개월 안에 발표를 하라고요. 돈을 이렇게 마련해서 3년 안에 착수하겠습니다. 얘는 필요해서 결정을 했는데 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차저차 사정이 있어서 언제 할지 몰라요. 그게 2단계인 거죠. 동그라미 2번.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 시행할 시설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할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한다. 그런데 한 번 3년은 영원한 3년이 아니죠. 2020년에 3년은 21, 22, 21년이 되면 21, 22, 23, 22년이 되면 22, 23, 24가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부터 3년 안에 한다는 건 매년 조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매년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기 집행계획 조서 그 예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설 결정 엄청 많겠죠. 2002년 옛날 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서울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건바탕이요. 그러니까 도로 서울 종로 명륜동에 내기로 한 6m 폭의 140m 도로 예산 9억 들고 착공 일정 그러니까 2002년 발표한 걸로요. 2002년부터 2004년 안에는 한다. 그다음에 연지동 그 특정 도로 그러니까 20억이 들고 얘는 2005년 뒤에나 봅시다. 라고 이제 2004년까지는 못 합니다. 그 뒤에나 봅시다. 라고 발표한다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칸이 아니면 끝에서 두 번째 칸 착공 일정을 2002년부터 2004년 안에 합니다. 2005년이나 그 뒤에 하게 됩니다. 라고 발표하면 사람들이 좀 알기 편하죠. 그럼 무슨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편해버린다고요. 국민이 편하죠. 그걸 좀 안 좋아하는 공무원들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끝에서 두 번째 칸 착공 일정 거기를 가리고 끝에다 뭘 써놓는다고요? 단계 1, 단계 2 그렇게 써놓는 겁니다. 명륜동 주민들이 모여서 얘기합니다. 우리 동네 도로 언제 한대야? 1단계이야. 뭐라고? 그럼 저 연지동 도로는 언제 한대야? 2단계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기입니다. 양과 3번 절차 생략하고요. 다음 쪽에 169쪽에 굵은 4번 2년 미집행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가공 개제할 수 있다. 문장 그대로 다 표해 있으니까 표만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2년 미집행이고 그러니까 시설 결정해놓고 2년 동안 착수하지 않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즉 관청에서도 언제 할지 가닥을 못 잡고 있는 거죠. 아니면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이거예요. 2단계에 포함됐다. 3년 후에나 봅시다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바로 착수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아 사업할 때까지 요건 짓게 해달라. 그래서 가설건축물 잠깐 쓰고 버릴 거예요. 공작물 지붕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축, 재축. 개축, 재축은 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또 첫째 줄에 가설건축물은 지금 허가받아 하는 거죠. 그러니까 3년 플러스 연장. 3년 동안만 쓰자. 문제 없으면 좀 더 연장할 수 있고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번째 칸. 그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은 없던 것을 새로 지은 거죠. 그런데 그거를 시행자가 돈 주고 사가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 막 짓고 쟤네들이 사간대 막 짓고 그럴 거잖아요. 누구 부담으로 철거하는 거고요. 소유자 부담으로 철거하는 거죠. 관청에서 거기 곤란한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일한다고 사업한다고 그러면 내가 싹 깨끗하게 비워줄게. 내가 철거할게. 허가 주는데 지장이 없죠.
이제 사업 들어갑니다. 3월 전까지 철거하라고 명령을 내린다는 거고, 그다음에 개축, 재축은 기존에 있던 건물이죠. 어차피 사가야 될 건물입니다. 그거를 면적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손대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시행자가 나중에 사가는 거죠. 그래서 2년 미집행 어찌고 저찌고에 해당하면 가공개체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쪽 와서요. 170쪽에 10년 미집행 지목이 대일 때 매수 청구할 수 있다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요. 양괄 1번, 동그라미 1번, 다섯 줄 아래 여섯째 줄 출제 횟수요. 양괄호 2번, 제목 끝에 출제 횟수요. 양괄호 3번, 동그라미 1번 셋째 줄 출제 횟수요.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출제 횟수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170쪽 돌아와서요. 그걸 다 칠판에 옮겨 쓰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도나도록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요. 뭐 하고요? 시설 결정하고 건물도 못 짓게 하고 10년 동안 사업을 못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건물도 못 짓고 그러니까 재산세만 내고 있죠. 그럼 그 중에서 가장 피해가 큰 땅, 건물을 못 지어서 피해가 큰 땅, 그게 뭐예요? 건물 짓기 딱 좋은 땅, 지목이 대인 거죠. 어차피 논밭이면 건물 못 짓는 거니까 건물 못 짓는다. 이것 때문에 피해받는 게 없다고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지금 뭐를 기다렸어요? 시행자가 매수하기를 기다린 거죠. 매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놈들아 뭐요? 빨리 사가. 매수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0년에 6월에 2년입니다. 10년에 6월에 2년. 그러면 그로부터 6월 안에 산다 안 산다를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수 결정 또 아니면 매수 불허 결정 통지를 하게 되죠. 대부분 매수 불허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돈이 없다고요. 돈 있으면 사겠죠. 근데 살 돈이 있었으면 미리 사업을 했겠죠. 돈 없으니까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거고, 매수 청구했어도 사지 못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아무튼 만약에 산다고 했으면 그로부터 몇 년 안에는 사야 되고요. 2년 안에는 사야 되죠. 그래서 기간이 뭐가 있고요. 10년에 6월에 2년이 있죠. 10년에 6월에 2년, 10년에 6월에 2년 있습니다. 매수합니다. 매수할 때는 당연히 개인이 관에 돈 내거나 관에서 개인에게 돈 주거나 현금으로 주고받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에 돈 없는 불쌍한 동네가 있습니다.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중에서 누구요? 지방이죠. 예, 아무튼 그러니까 참고로 그냥 보시면 숫자는 외울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OECD 잘 나가는 나라 한 30여 개 나라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각각 나라마다 세금을 냅니다. 모든 국민들이 세금을 내죠. 국세도 내고 지방세도 냅니다. 전체 세금 걷는 것에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국세가 40, 그러니까 지방세가 60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어지간한 나라들은 지방 주지사,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도지사 정도 하면 중앙에 나가는 거 별로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에 살 거 다 하고, 그러니까 정치 행정, 주민 사무과 관련된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역시 세금 내죠. 근데 우리가 내는 세금에 국가의 80%가 들어가고 지방에 20%가 가게 됩니다. 그럼 이거 갖고는 무슨 도로는커녕 문화센터는커녕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뭐 하고요? 중앙한테 우리 예쁘죠? 저 예쁜 짓 했으니까 세금 좀만 더 얹어주세요. 무슨 교부금 좀 주세요. 그래서 그거 받아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방이 무슨 중앙정부의 쫄병 같은 수준이 돼버려 있는 거죠. 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은 돈이 없다고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동네는 현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돈이 없으니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요. 종이 딱지만 주고 땅 줘, 땅을 가져갈게. 대신 내가 지금 현찰은 못 주고 종이 딱지 줄게. 종이 딱지를 주고 땅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만요? 지방자치단체만. 언제요? 토지선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두 번째,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 3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시 부비삼이죠. 그러니까 지원시가 애기들을 워낙 이뻐합니다. 그래서 애기들만 보면 뺨을 부비부비 한다고요. 지원시 부비삼, 지원 부비삼입니다. 이때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산다고 해놓고 2년 지나도록 안 사가면 이건 나쁜 사람이죠. 차라리 매수부로보다 더 괘씸하죠. 이건 못 산다고 했으니까 알아서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이건 산다고 해서 2년이나 기다렸더니 안 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 지연.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안 사가면
이놈들아 내 땅 가져갈 것도 아니면은 뭐 좀 그래도 기본은 하게 해야지. 63 빌딩은 지을 수가 없죠. 3층이야 지붕 없는 공작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10년에 6월에 2년 지원시 부비 3330이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이제 흐름들을 보도록 하시죠. 책 보시면 양과로 1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70쪽에 양과로 1번, 동그라미 1번. 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 둘째 줄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지목이 대인 토지,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정착물 소유자는 그러니까 매수 청구 상대방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꼭 이쪽 시행자가 사갈 때 토지만 사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정착물 다 사가는 겁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도 매수 청구, 건축물, 정착물 소유자도 매수 청구 할 수 있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단 실시계획 인가,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해진 경우에는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실시계획 인가가 났다고요. 실시계획 인가가 났으면 사업을 착수하고 사업 착수의 첫 방에 시설, 부지 매수, 토지 등의 매수에 들어가는 거죠. 실시계획 인가가 있다. 시행자가 매수를 시작한다. 시행자가 매수하러 들어가는데 땅 주인이 거기다 대고 이놈들한테 땅 사가라. 지금 사러 왔다고요. 매수 청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양과 2번, 매수 청구 상대방, 매수 의무자, 누구에게 매수 청구를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1번, 시행자, 이놈아 뭐하고 있냐? 1번, 시행자. 2번, 해당 시설의 책임자,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경우에 그 의무가 있는 자. 아니면 시행자도 설치관리 의무자도 명확하지 않으면 국토계획법입니다. 책임자 누구고요? 특광시군. 3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과 3번이요. 그러니까 10년에 6월에 2년이죠. 10년에 6월에 2년. 매수 청구가 있으면 동그라미 1번. 매수 청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해서 알려야 된다. 동그라미 2번. 매수 의무자는 매수 결정,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된다. 양과 4번. 매수세금 지급 방법. 현금이 원칙. 지원시 부비 3 지방은 채권 발행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현금으로 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 매수 가격을 어떻게 할 거냐가 있죠. 매수 가격. 그러니까 민법이면 합의에 의한 가격인데 공법에서 합의에 의한 가격, 그럼 큰일 나죠. 왜냐면 그러니까 못된,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똥이하고 소똥이가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개똥이가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소똥이한테 땅을 사면서 그러니까 100원짜리 땅을 500원 주고 사고 500원을 주고 100원짜리 땅을 가져온다고요. 그러면 소똥이는 400 떼돈을 벌지만 국민 세금 400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또 아니면 개똥이가 공무원, 소똥이가 뭐 개인입니다. 관청이 아닌 개인이죠. 그러니까 민법에 합의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둘이 합의만 하면 된다. 그럼 100원짜리 땅을 소똥이한테 20원 받고 넘기는 거죠. 그러면은 소똥이는 80떼돈을 버는 거고, 그러니까 국민으로 보면 국민 재산인데 100짜리 땅이 없어지면서 현찰 들어오는 건 20밖에 없게 되잖아요. 이런 것, 그러니까 합의에 의해서 정할 수는 없다고요. 정당한 가격, 그러니까 뭐 무슨 이제 그 개로에 나오는 공정가치 비슷한 거죠. 그런 가격을 정해야 된다. 그건 감정평가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감정평가 방법이 조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러저러한 말장난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171조 아래 박스요. 동그라미 1번. 전국 3천만 필지 가운데 50만 필지 감정평가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표준지로 선정하고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평가해서 표준지 공시가를 정한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땅 비싼 데가 어디래요? 서울 명동에 네이처 리퍼블리크 있잖아요. 들어보신 뭐 가끔 있습니다. 언제쯤에요? 2월쯤에요. 그러니까 2월쯤에, 그러니까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평가해서 전국 땅 50만 필지 정해서 3천만 필지 가운데 정해서 그 중에 땅값을 다 정하고 신문에 한 번씩 나오고 하는 거죠. 또 땅값 싼 데도 있대요. 또 어디는 그러니까 싼 것도 표준지로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평 1제곱미터에 한 뭐 1,000원, 1,100원 하는 것도 아직 있습니다. 네이처 리퍼블리크는 1제곱미터에 2억. 그럼 한 평에 6억이 되는 거고요. 저 어디 바닷가 절벽에 있는 어느 땅은 1제곱미터에 1,100원. 그럼 한 평에 3,500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오면 뭐 친구들끼리 서로 얘기하죠. 담배 피는 아저씨끼리. 담배 좀 끊어. 그 담배 한 가면 한 평은 사네. 뭐 이제 그런 땅도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해 놓는 겁니다.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줄여서 네 글자 뭐라고 한다고요? 공시지가. 점 나머지 2,950만 필지에 대해서 세금, 벌금 등을 매기 위해 감정평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감정평가하지 않고 표준지와 비교 환산해서 비준표라고 있죠.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를 정하는 겁니다. 이거 무슨 지금 공법에 할 게 아니고요. 이 시험에 들어있죠. 개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감정평가 3방식 거기에 나오는 그 감정평가에 대한 기본 내용입니다. 그걸 지금 공법에서 당겨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겁니다. 세금, 벌금 떼려고 매겨놓은 거죠. 그러면 땅값을 그러니까 관청에서 정해서 발표하는 게 그러니까 널리 알린다. 그러니까 땅값에 공시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아무튼 공시지가에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가 있다. 지금 동그라미 1번 셋째 줄 둘째 줄 끝에 굵은 글자 넷째 줄 끝에 굵은 자 보시면서요. 공시지가에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가 있다. OX X라고요. 뭐가 X요?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를 하는 거죠. 50만 필지 표준지에 대한 건 뭐고요? 표준지 공시지가 줄여서 공시지가. 감정평가하지는 않은 일반 땅 2,950만 필지에 대해서는 뭐고요? 개별 공시지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는 다르다고요. 다른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위 A 표준지 공시지가 8억, B 표준지 공시지가 12억이라고 치자고요. C 땅을 살려고 합니다. 동그라미 3번 C 토지를 공익사업위에서 강제 매수하거나 공적 주체가 협의 매수하려면 그러니까 공익 사업대만 강제 매수할 수 있고 공적 주체가 개인 땅 살려면 협의에 의해서만 살 수 있습니다. 뺏어갈 수는 없다고요. 토지보상법에 따라야 된다. C 토지의 매수 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A 땅 8억, B 땅 12억 기준으로 2명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평균 가격을 평균 내서 정한다. 2명 이상을 집어넣는 겁니다. P 감정평가가 C 땅 3억 6천, Q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4억, 그러면 평균 가격 3억 8천으로 사라고요. 그게 공정한 가치이죠. 이제 여기까지가 배경 설명이고 동그라미 4번 C 토지의 매수 가격은 공시가로 한다. X 틀렸죠. 여기 C 땅이 있다고요. 골목 안에 있는 조그만 귀퉁이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관청 쪽에서 공익사업 시행자가 사러 왔어요. 그래서 저 사업 시행자가 C 땅 주인 할머니한테 할머니,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공익사업 부지가 돼서 땅 우리가 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할 거니까 결과 알려드리니까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C 할머니가 아이고 뭘 감정평가를 하고 그래요. 돈도 비싼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저 이쪽 오는 길에 어느 쪽으로 왔어? 저 A 땅 쪽으로 왔어? B 땅 쪽으로 왔어? B 땅 이 큰 길가로에서 이렇게 왔죠? 거기 오다 보면 그 B 땅 본 적 있지? 거기 무슨 큰 은행 있잖아요. 예, B 땅 보고 왔습니다. 그 땅값이 얼마라고? 12억. 그러면 내 땅 12억 주고 사가. 예, 알겠습니다. 12억 주고 살게요. 그럼 시행자 있어요? 아니잖아요. 12억은 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지가가 12억인 거지. C 땅값이 12억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죠. C 땅값의 매수 가격은 표준지 공시가로 한다. X. C 땅값의 매수 가격은 공시가로 한다. X.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뭐가 어색할 뿐이에요? 단어가 어색할 뿐인 거죠. 단어가 익숙해져야 풀리는 겁니다. 단어가 익숙해진 다음에도 어려우면 그건 제 잘못이고요. 단어는 다 익숙해졌는데 뭐 아무튼 단어가 익숙해지면 되는 거죠. 양이 많은 건 반복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A 공시가 바로 B 공시가 12억으로 C 토지를 매수할 수는 없다고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음 쪽 가세요. 동그라미 5. C 토지의 매수 가격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표준지 공시가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맞죠? 5. 동그라미 5의 둘째 줄. C 토지의 매수 가격은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맞죠? A, B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해서 그 평균 가격으로 하는 거죠.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맞습니다. C 토지의 매수 가격은 감정 가격으로 한다. 맞죠? A, B 표준지 공시가를 그러니까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한다고요. 동그라미 5에 세 가지는 다 맞는데 앞장 와서 밑에 둘째 줄 동그라미 4. C 토지의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다. X라고요. 물론 더 친절하게 표준지 공시가로 한다. X 그렇게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나오고 그냥 공시가로 한다. X 잡아내셔야 되고
동그라미 6번. 그러니까 172조 와서요. C토지 매수 가격을 감정평가하지도 않고 세금 벌금 떼려고 정해놓은 개별 공시가로 매수한다. 액수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놈아 정당 가격을 주고 사가야지. 개별 공시가 그렇게 주고 가는 게 어딨어. 개별 공시지가 일반 시세보다 비싸요, 싸요? 훨씬 싸죠. 개별 공시지가 현실화, 시세에 맞추자. 그런데 일반 땅 주인들은 개별 공시가 세금 벌금이니까 개별 공시가 만약에 정당 가격이 100이라고 하면 지금 한 60인데 그걸 70, 80 올려간다. 올리지 마, 올리지 마. 내 땅 그렇게 좋은 땅 아니야. 내 땅 안 좋은 땅이야. 봐봐, 모양도 삐뚤어지고 잡초도 나고 있고, 또 뭐도 안 좋고 안 좋고 올리지 마. 왜냐면 세금 적게 내려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평가가 제가 한 100이라고 치자고요. 근데 저쪽에서 시행자가 100 주고 수용해 간다고 사간다고 하면 현실적인 보상금을 제시하라. 뭐 내 땅을 강탈하다시피 100에 뺏어가는 건 말도 안 된다. 500은 내놔라.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죠. 아무튼 개별 공시가로 매수할 수는 없는 겁니다. 동그라미 7번 도시정비법, 집합건물법 등에서 다수의 사익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요구하는 매도 청구. 지금 여기는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이었고요. 그게 아닌 다수의 사익을 위한 소수의 희생을 요구하는 매도 청구 때는 민법 가격으로 하라고요. 민법 쪽 보니까 시가로 한다. 시가가 뭐고요? 그 시장 상인들한테 물어봐요. 중개업소 가서 물어봐요. 그게 아니라 합의에 의한 가격이죠. 합의가 될 턱이 있나? 판사가 정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판사가 감정평가업자 불러서 집어넣고 평가해서 그 돈으로 정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8번, 그러니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홈페이지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9번, 그냥 부동산 개론 문제예요. 30 부동산 개론 문제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시 공시가가 효력으로 고른 것은 효력 왜요? 기업법 표준시 공시가죠. 토지상의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네이처 리퍼블리크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니은번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거 매수가격이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 매수 절차에 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규정한다. 둘째 줄, 공익사업을 할 때 토지 등을 취득, 협의에 의한 취득, 강제 취득, 사간다. 그럴 때 보상금 주죠. 그 법의 매수 가격, 첫째 줄에 매수 가격 어떻게 정한다. 매수 절차 어떻게 한다가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그 괄호 4개 중에 세 번째 괄호요. 공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감정가격으로 한다. 맞죠? 네 번째 괄호 매수가격 공시가로 한다. X요. 틀리는 거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현금으로 사간다. 그 중에 가격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였죠. 그 다음에요. 양괄호 5번 시설채권, 돈 없는 불쌍한 동네, 지원, 부비삼이 있죠. 동그라미 1번 지방자치단체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지방자치단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작은 1번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2번 부재부동산, 부용명 토지로 매수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죠. 이쪽에서요. 여기에 채권, 지방은 돈이 없으니까 채권 종이딱지 주고 땅을 가져간다. 이제 채권 곧 보겠습니다만 동그라미 3번까지 보고 가시죠. 동그라미 3번 도시군계 시설 채권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10년 정했으면 종이딱지 주고 가져가고 이 사람은 종이딱지만 갖고 있다가 10년 지나서 종이딱지 되면 돈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라는 건데 첫 번째 언제요? 원하는 경우. 그런데 국가, 지방, 국공채, 지방이 발행하는 채권 이자가 비싸요? 싸요? 싸잖아요. 예를 들면 100 현찰 받아서 은행에다 넣으면 110. 근데 100 써진 종이딱지 지방채 받아서 갖고 있다가 10년 지나서 여기는 은행은 110인데 여기는 10년 지나면 훨씬 더 커지겠습니다만 아무튼 편하게요. 그러면 10년 지나서 200. 근데 여기는 지방채권 갖고 있다가 10년 지나서 150. 그러니까 이렇게 할 리가 없죠. 싼 이자로 할 리가 없다고요. 근데 토지사업자가 원한답니다. 이상한 할아버지죠. 이상한 할아버지 경우를 떠올려 보자고요. 싼 이자의 채권을 받는데요. 왜요? 이 할아버지 현금 받으면 그 매누리 사우들 다 지방 곳곳에서 올라와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남이 아무튼 그러면서
우리 애기 어디 가야 되는데요. 우리 애기 가방 사야 되는데요. 우리 집 차 사야 되는데요. 우리 집 바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돈 좀 얼마 생기셨으니까 주세요. 그러고 내려가냐고요. 돈 받을 때까지 안 내려가죠. 그냥 안방 차지하고, 그러니까 안방은 할아버지 방이니까, 할머니 방이니까. 그러니까 거실 차지하고 들어 누워서 요기요 배달의 민족 배달통 배달시켜가면서 내려가지도 않고 돈 받을 때까지 그냥 집에 다 있잖아요. 아유, 그걸 쓰자고요. 난 채권, 나 돈 없어. 종이 딱지 하나밖에 없어. 10년 뒤에 와. 그 할아버지죠. 그래서 토지자가 원하는 경우. 그러니까 2번, 부재, 부동산, 비용명, 토지. 투기 냄새 나는 거죠. 살고 있지도 않다고요. 부재, 비용명, 회사 일하고도 관계없습니다. 그 땅이 5억이면 얼마는 현찰 주고요. 3천만 원은 현찰 주고 4억 7천, 그건 강제로 딱지를 줄 수 있다는 거죠. 3천만 원 초과금 금액. 동그라미 3번,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가 있었죠. 양괄 6번, 매수 거부, 매수지한테 허가받아 3330 할 수 있다. 매수 불허나 거부, 그 다음에 지연. 불허보다는 거부라는 표현이 더 차라리 앞뒤 문맥에 맞죠. 관청의 어느 문서에, 그러니까 불허라는 문서가 있기도 했었는데요. 아무튼,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셋째 줄, 허가를 받아 다음 건축물,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 작은 1번, 단독주택 3층이야. 작은 2번, 1종 근린생활시설 3층이야. 작은 3번, 2종 근린생활시설 3층이야. 괄호, 먹고 마시고 띠까띠까는 안 되고 4번 공작물입니다. 3330이죠. 그냥 3330이면 됐어요. 3층이야 찌끔한 집, 3층이야 찌끔한 가게, 3층이야 찌끔 더 큰 가게. 그거는 건축법의 용도를 공부하시면 아시게 되니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0년 미집행 때 매수 청구인 거죠. 출제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에요. 174쪽에 굵은 6번. 20년 미집행 때 시설 결정 실효된다는 거죠. 20년 미집행 시설 결정 해놓고 20년 지나도록 사업도 안 했으면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지금부터 20년 전에 생각해 보시자고요. 지금부터 20년 전, 2000년에 내가 뭐 하고 있었지? 어땠었지? 얼마나 꽃다우시고 얼마나 응애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그때 만들기로 한 도로, 그때 만들기로 한 문화센터를 지금 만든다고요? 말도 안 되죠. 20년 지나도록 착수하지 않았으면 자동 빵 효력 상실한다. 셋째 줄, 그 고시일부터 20년 되는 날, 밤 12시, 다음 날 0시,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굵은 7번, 그러니까 불필요 10년 미집행 때 지방에 해제 공고할 수 있다. 문장이 빼고요. 그걸로 가시죠. 그러니까 그 표가 5칸입니다. 5칸 중에 첫 번째 칸, 도시군관리계획 시설결정. 시설결정은 누가 하고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해야죠. 시장 군수는 지지만 결정하고 시설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5번째 칸, 그러면 해제 결정도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국가는 빠지고 지방의회와의 문제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첫 번째 칸 시설 결정을 했으니까 5번째 칸 해제 결정도 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칸 시장 군수는 시설 만든다 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5번째 칸 시장 군수는 해제 결정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이제 가운데 3칸 장기 미집행 10년 미집행 필요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 설치할 필요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특별시, 광역시, 시군,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10년 미집행 시설은 이렇게 몇 개가 있습니다. 필요가 없는 건 몇 개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방의회에서 이 특별시장 등에게 해제 권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몇 개, 그것들은 왜 사람들 불편하기만 하고 사업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놔두고 있어요. 빨리 해제하세요. 해제 권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3번째 칸에서 5번째 칸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은 지가 결정했으니까 지가 해제 결정하면 됩니다. 3번째 칸, 5번째 칸에서는요. 시장 군수는 해제 권고는 받았지만 지가 시설 결정한 적도 없고 시설 해제 결정도 할 수가 없으니까 시장 군수는 지 윗사람 누구예요? 설마 이 주소가 아직 익숙하진 않지만 전혀 처음 들어보는 건 아니죠. 국, 특광도, 시군 있습니다. 시장 군수는 지 윗사람 누구에게요? 도지사에게 해제 신청 올리는 거죠. 그거 받아서 도지사가 해제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해볼게요. 다음 쪽이요. 176쪽에 8번 10년 미집행이고
집행계획 없으면 시설 결정에 대해서 해제 신청할 수 있다. 표가 두 덩어리인데 첫 번째 덩어리는 아이고 말이 복잡해요. 말이 복잡한데 아무튼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냥 많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렇고. 두 번째 표를 보시죠. 벌써 또 누가 지웠어요. 구가 있는데 국토기획법 구청장 쓰레기이죠. 여기는 딱 한 칸밖에 없으니까 그렇고 여기가 한 칸, 그러니까 두 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찌고 저찌고 10년 미집행이고 바로 사업할 가능성이 없으면 집행계획이 없으면 그 부지의 소유자 등은 1번 누구에게 해제 신청한다고요. 그 176조 그 두 번째 그림에 아래 1, 2, 3이 있죠. 첫 번째 칸에 1, 2, 3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요. 1번 시장구수에게 해제 신청. 시장구수가 해제한다. 그러면 다행이고 해제하는 걸로 절차를 밟아보겠다. 그러면 다행이고 시장구수가 못 풀어. 그건 못 풀어.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면 답답하니까 이제 2번 누구에게요? 도지사에게 해제 신청. 도지사가 풀겠다. 절차를 밟겠다. 그러면 다행이고 도지사가 못 풀어. 버티고 있으면 세 번째 누구한테 해제 신청이요? 국토부 장관에게 해제 신청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는 해제 위반 신청, 해제 결정 신청, 해제 심사 신청인데 그 단어는 초점이 아니고 10년 미집행이고 바로 사업할 그러니까 20년 미집행 되기 직전에 효력 상실되기 전에 집행계획이 없으면 해제 신청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그게 기본 내용이고 위표 보시죠. 그러니까 위표요. 2000년 5월달에 시설 결정 A와 B를 했습니다. 10년 미집행 됐다고요. 그때 해제 신청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네 번째 칸 20년 미집행이면 꽝 되죠. 효력 상실되니까 건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칸 지금 18년 미집행 상태라고요. 그런데 A 시설에 대해서는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됐어요. 곧 사업을 한대요. 곧 사업을 한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제 신청할 수는 없죠. B 시설이요. B 시설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사업 착수하지 않았고 2년만 더 지나서 사업 착수하려면 꽝 되는데 2018년인데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요. 즉 2020년 자동 실효될 때까지 시설사업 착수 가능성이 없다고요. 관청 너네들 할 거예요? 돈 없는데? 못 한다고요. 안 할 거면 빨리 풀어. 해제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당겨서 해제가 되면은 시설 결정이 없어졌으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그에 대해서 두 번째 표에 첫 번째 칸 1, 2, 3 시장군수에게 도지사에게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해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러니까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시설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시설의 종류 기반시설, 도시공객시설 구분이 초점이고 그다음에 공공시설, 광역시설, 공동구 도시공객시설 사업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다음 3번 시설 부지는 건물 지을 수 없다. 근데 여차저차하면 조그만 것들이나 아니면 조그만 것을 지을 수 있거나 시설 결정이 해제되어서 효력 상실돼서 건물을 짓게 된다. 10년 미집행, 지목이 대일 때 매수 청구가 중요한 내용이었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쉬고 이제 다음 주제 가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